자,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가지문부터 같이 보시죠. 허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꾸며낸 거짓말이다. 그렇죠? 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소설일 텐데 역시나 필자도 소설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소설과 같은 허구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론적인 내용과 문장이 사용된 맥락 속에서 독자나 청자가 실제로 파악하게 되는 사용상의 내용을 구별해야 한다. 자, 허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허구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미론적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읽었던 문장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미론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 자체가 갖는 문장 자체, 그 다음에 사용상의 내용은 맥락 속에서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는 문장 자체. 이미 여기서 살짝 짧게 설명하긴 했는데 그 뒤에서 조금 더 말을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자, 의미론적인 내용은 작가나 화자의 의도, 문장이 사용된 맥락과 무관하게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 자체. 그렇죠? 역시나 의미론적인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 자체, 즉 명제이고, 그 다음에 사용상의 내용은 작가나 화자의 사용 의도와 문장이 사용된 맥락에 따라, 자, 역시나 맥락에 따라 문장이 전달하는 내용, 즉 그 문장이 실제로 사용된 내용이다. 자, 일단은 첫 번째 1문단의 내용, 자, 잠깐 한번 봅시다. 의미론적인 내용과 사용상의 내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의미론적인 내용은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 그 자체, 자, 즉 명제요. 그 다음에 사용상의 내용은요, 맥락에 따라 전달하는 내용,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월턴은 이러한 구별을 이용해서, 이러한 구별이 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의미론적인 내용과 사용상의 내용으로 구별했던 것을 이용해서 허구 이야기를 믿는 채 하기 놀이로 해석합니다. 자, 월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자, 허구 이야기를 뭐라고 본다고요? 믿는 채 하기 놀이. 결국에는 놀이로 본다 이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허구 이야기는 독자나 청자가 그 내용이 실제가 아님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실제인 것처럼 가정하고 참여하는 일종의 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허구 이야기 속의 문장은 명제를 표현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쵸? 허구 이야기 속에 있는 문장은 명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명제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파악해요? 놀이를 작동시키는 하나의 소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나 청자는 오직 이 문장을 놀이 규칙 안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문장의 사용상의 내용만을 받아들인다. 자, 사용상의 내용만 받아들인대요. 자, 우리가 앞에서 1문단에서 봤어요. 의미론적인 내용과 사용상의 내용 두 가지로 구별한다고 했죠. 근데 첫 번째 언급했었던 의미론적인 내용은 그것이 곧 명제인데 명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론적인 내용은 날아간 거예요. 대신에 이제 독자와 청자는 뭐만 챙겨간다고요? 사용상의 내용만 받아들인다고요. 자, 그래서 예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양의 어느 마을에 놀부와 흥부라고 하는 형제가 살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소설에 쓰였을 경우 이 문장의 의미론적인 내용은, 그쵸? 명제, 즉 의미론적인 내용은 이러한 놀이에서 비활성화, 쓰이지 않는다고요. 기능이 없어. 자, 이 문장을 믿는 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자, 나름대로의 전제를 깔고, 놀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해당 허구 이야기 안에서만 사실이라고 하는 사용상의 내용을 전달할 뿐이다. 사용상의 내용만 취급한다라는 것이죠. 그쵸? 자, 조금 더 볼게요.
이러한 월턴의 접근은 허구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 행위와 감정 반응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나름대로의 어떤 설명력이 있다 그 말이죠. 독자나 청자는 허구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렇죠? 실제인 것처럼 인식한다.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극 공연 중에 배우가 호랑이가 달려온다 라고 외쳐도 누구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만 배우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쵸? 이거를 저거 거짓말인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는 허구 이야기가 문장이 지시하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 즉 언어 행위가 아닌 놀이로서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냥 놀이라고만 파악하는 거죠. 놀이로서의 특성만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구 이야기를 감상할 때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대신에 놀이의 소품으로 그 문장들을 인식하고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등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그쵸? 예.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마지막 단락. 월턴에 따르면요. 흥부와 같은 허구 이름을 포함하는 허구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즉 이야기 속에 쓰이는 허구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하는 명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아예 그러한 명제로서 보지 않아요. 허구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이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 명제로서 포함하지 않느냐 그 이유도 짤막하게 그 뒤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 대상이 지시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죠. 이유죠. 그 이름은 내용이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이름을 포함하는 문장도 참이나 거짓일 수 없다라는 것이다.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 이따가 문제 풀면서 선지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즉 월턴 나름대로의 설명입니다. 자, 명제로서 보지 않는 나름의 설명. 왜? 지시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는 지시 대상은 있어요. 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러한 관점은 허구 이야기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왜 참이나 거짓으로 평가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허구의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는 이중적 태도를 지닐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여기까지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즉 월턴의 해석은 요거였습니다. 자, 믿는 채 하기 놀이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론적 내용에 해당하는 명제, 이 명제는 취급하지 않아요. 명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에 쓰인 문장들은 뭐라고요? 놀이 작동 소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명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의미론적 내용에 해당하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사용상의 내용만 취급하는 거죠. 독자나 청자가. 그래서 놀이로서의 특성만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나지문 한번 보시죠. 자, 나지문은 불완전 명제 이론을 설명합니다. 자, 허구 이야기의 월턴의 생각 말고 또 다른 이론을 소개하고 있어요. 불완전 명제 이론. 자, 허구 이야기 속의 문장의 허구 문장도 일반적인 문장과 마찬가지로 의미론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의미론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요? 이게 다른 거죠. 뭐랑 달라요? 월턴의 주장이랑 다른 거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월턴은 의미론적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즉 명제로 보지 않았죠. 하지만 불완전 명제 이론에서는요. 네, 의미론적 내용을 포함한다고 봅니다. 차이점이 있네요. 달라요. 이 이론에 따르면 허구 문장은 명제를 표현하되, 그쵸? 명제를 표현한다고 봅니다. 허구적인 내용이 위치한 자리가 비어있는 형태를 취하는 불완전 명제, 즉 완전 명제는 아니에요. 비어있는 형태로 본다. 예를 들어 한양의 어느 마을에 놀부와 흥부라고 하는 형제가 살았다라고 하는 허구 문장은 한양의 어느 마을, 그쵸? 한양의 어느 마을까지는 일리 있어. 그 다음에 블랭크, 그 다음에 형제라고 하는 성질, 산다라고 하는 성질, 그쵸? 한양의 어느 마을에는 형제들이 살겠지. 맞아요. 어떤 형제들이 산다라고 하는 말에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살겠죠. 맞아요. 맞는 말이야. 다만 그게 놀부랑 흥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블랭크죠. 그러니까 놀부, 흥부라고 하는 인물 자체만 불완전. 그거에 대해서만 허구. 예. 그와 같이 모든 부분이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았지만은 불완전하게나마 의미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포함하고 있는 의미론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양이라고 하는 공간, 그 다음에 형제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의미론적인 내용이 맞죠. 이때 놀부와 흥부라고 하는 이름은 허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빈 공간 블랭크로 표시됐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이요.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문장의 다양한 특징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그 효과가 무엇인지 이제 그 효과들을 나열을 할 텐데 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이론은 우리가 인식, 행위와 감정 반응이 어떤 사태를 파악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볼 때 불완전 명제가 이러한 인식과 감정의 촉발점이 된다고 설명한다. 자, 인식과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촉발점, 그쵸? 인식과 감정의 촉발점을 설명하는데 탁월하다 그 말이죠. 좀 더 봅시다. 허구 문장이 사용상의 내용만 전달할 뿐 아무런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독자가 어떻게 그 내용을 인식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사용상의 내용만 전달할 뿐 아무런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앞에서 누구의 이론이었어요? 사용상의 내용만 인정하고 의미론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설명이 사실 월턴의 생각이잖아요. 월턴처럼 바라본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해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지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불완전 명제 이론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서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서 좋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문장의 참 거짓을 판단 가능하게 한다. 자, 허구 문장 참 거짓 판단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월턴은 판단 가능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떤 문장이 참이거나 거짓이라는 것은 그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가 실제로 일어난 사태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할 때 허구 문장이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허구 문장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라고 하는 문장은 놀부와 흥부 부분이 불완전 명제의 표현에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라고 하는 문장은 놀부와 흥부가 실제 인물이라는 명제는 참이다라고 하는 문장과 의미론적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뭔 얘기일까요? 말이 어렵죠? 잘 보세요. 여기를 챙겨가야 돼요. 자, 허구 문장이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허구 문장의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해요. 자, 이 말의 전제를 깔고 예시에 있는 요 명제를 보세요.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라고 하는 요 문장은 놀부, 흥부 부분이 불완전한 명제를 표현해서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즉, 자기가 깔았던 전제 말처럼 이 문장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어요. 이 말 그대로. 자, 제가 칠판에 썼는데 흥부와 놀부는 실제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요거를 1차로 깔고 이거를 깐 상태에서 그 다음 문장을 보셔야 돼요. 다음 문장이요. 하지만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놀부와 흥부가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명제는 참이다 라는 문장과 의미론적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의미론적 내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문장 자체로는 말이 똑같다 그 말이야. 봐봐. 자, 놀부와 흥부가 실제 인물이라는 명제는 참이다 라고 했을 때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랑 문장 자체로는 위에 있는 문장이랑 아래에 있는 문장이랑 문장 자체의 뜻은 똑같잖아요. 같지. 근데 봐봐요. 여기에 위에 있는 문장은 참 거짓 판단 불가 라고 했는데 야 판단 불가한데 여기다가 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으니까 야 판단 불가라면서 그쵸? 위에 있는 말의 논리와 아래에 있는 말의 논리가 안 맞게 돼버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짓 아니야? 라고 판별할 수 있다란 얘기죠. 자, 요거 파악하기 힘들었죠? 예. 자, 이게 두 번째 효과. 결국에는 그래서 참 거짓을 판단 가능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이야기를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언어 행위로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그쵸? 얘 또한 허구 이야기도 일반적인 언어 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왜요? 자, 즉 불완전 명제 이론은 허구 문장 역시 불완전하게나마 완전하진 않아. 하지만 불완전하게나마 의미론적 내용을 지니고 있잖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언어 행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허구 이야기를 언어의 규칙의 지배를 받는 언어 행위로 이해할 수 있게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들어갑시다. 자, 문제 보시면요. 자, 나의 불완전 명제 이론의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불완전 명제 이론의 관점에서 가의 월턴의 입장을 비판. 그쵸? 나에 있는 불완전 명제 입장에서 불완전 명제 이론의 입장에서 월턴의 입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보기 1번 봅시다. 월턴은 허구 문장과 거짓말을 동일시 자, 월턴이 거짓말 그 다음에 허구 문장을 동일시했나요? 아니에요. 자, 올라가 볼게요. 이 부분. 자, 공연 중에 배우가 호랑이가 달려온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이거를 배우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는 관람객들이 배우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허구 문장과 거짓말을 동일시하지 않아요. 네, 이게 틀렸죠. 네,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말 이 부분 틀렸습니다. 또 독자나 청자가 허구 이야기를 접할 때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다? 글쎄요. 자, 이거 의구심은 진짜 갖나요? 그 현장에 있는 관람객들은요. 그냥 저거는 가짜야. 하지만 놀이야. 그렇죠?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1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월턴은 허구 문장이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독자나 청자가 그 문장의 내용을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예. 2번 선지가 정답이죠. 자, 2번이 맞아요. 얘가 정답이에요. 자, 2번이 정답. 이 부분의 설명이 바로 어디에 있었어요? 이 부분. 예.
인식과 감정의 촉발점이 된다고 설명한다. 즉 허구 문장이 사용상의 내용만 전달할 뿐 아무런 명제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자 독자가 어떻게 그 내용을 인식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딱 이 부분이죠. 가장 적절한 거 선지 2번. 자, 선지 3, 4, 5도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선지 3번. 월터는 허구 이름에 대응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놀부와 흥부는 실제 인물이다와 같은 문장에 참 거짓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자, 참 거짓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안 했나요? 이 허구 이야기 속에 있는 허구 문장이 왜 참 거짓 성립하지 않는지 그 이유 설명하지 않았나요? 제가 아까 분명히 이런 얘기 했어요. 자,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요. 이 부분. 여기. 월턴에 따르면은 허구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죠. 허구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은 내용이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이름을 포함하는 문장도 참이나 거짓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나름대로의 설명. 그렇죠? 나름의 설명. 하죠. 입장이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번 역시나 설명 틀렸고 4번 선지. 월터는 허구 문장을 놀이의 소품으로 보면서 작가의 창작 의도를 배제한다고요? 창작 의도를 굳이 배제하지는 않죠. 이 부분이 문제죠. 배제하지 않아요. 자, 실제로는 같은 허구 문장이라도 작가에 따라 서로 다른 놀이 방식을 유도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자, 어쨌든 4번 선지도 틀렸고 5번 선지. 월터는 허구 문장의 의미론적인 내용이 비활성화된다고 보면서 흥부는 한양에 살았다 라는 문장에서 한양과 같은 실제 대상은 의미론적인 내용이 활성화된다고 설명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아니요. 그냥 해당하는 허구 이야기, 허구 문장은 활성화가 아닙니다. 비활성화 시켜버립니다. 5번도 X. 그래서 이 부분 활성화가 아니라 비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찾아드릴게요. 비활성화. 여기 있네요.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이 문장의 의미론적인 내용은 이러한 놀이에서 비활성화되며, 그렇죠? 그냥 비활성화 시켜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만 맞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빈칸 채우기인 것 같은데요. 자, 최근 한 영화에서 주인공이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장면을 본 관객들이 극장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현상이 화제가 됐다. 관객들은 그 동물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왠지 월턴 얘기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진짜 감정을 느꼈다고들 말했다. 이처럼 허구적 대상이 실제하지 않음을 인지하면서도, 그쵸? 허구적 대상이 실제하지 않음을 인지하면서도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허구역설. 진짜처럼 느낀다. 감정이 반응한다.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블랭크가 채워져 있는 이 문제를 풀 때 앞에 시작하는 말을 잘 보세요. 첫 번째 박스에는 가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박스는 나에 따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의 입장에 서서 빈칸을 채우고 두 번째 박스는 나의 입장에 서서 빈칸 채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봅시다. 가에 따르면, 월턴에 따르면은 관객들이 기억, 즉 허구 역설을 경험하는 것은 영화 감상을 뭐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믿는 채 하기 놀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 A는 간단하네요. 믿는 채 하기 놀이. 관객들은 스크린 속의 동물이 실제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제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땡땡땡에 따라 그 상황을 현실인 양 받아들이며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자, 블랭크 B에는요. 월턴은요. 믿는 체하기 놀이할 때 의미상의 내용, 그 다음에
의미론적인 내용과 사용상의 내용 둘 중에서 어떤 거는 인정하지 않고 어떤 거는 인정해서요. 의미론적인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상의 내용만 독자들이 청자들이 가져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자, 블랭크 B에는 사용상의 내용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B에는 사용상의 내용. 두 번째 박스요. 이번에는 불완전 명제 이론에 따라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 따르면 기억이 발생하는 것은 허구역설이 발생하는 것은 허구적인 상황을 다룬 영화적인 표현들이 불완전하지만 땡땡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요거는요. 앞에서 풀었던 월턴의 입장에서는 사용상의 내용만 가져간다고 했어요. 근데 나에 따르면요. 불완전하지만 뭐를 포함하고 있대요? 불완전 명제. 불완전하지만 명제를 포함하고 있다. 명제라고 일단은 쓰고 싶기도 하고요. 계속 볼게요. 관객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된 동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영화적인 표현에 담긴 땡땡땡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자, 둘 다 블랭크 C라고 처리되어 있는데 매끄럽게 이렇게 쓰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의미론적인 내용. 그쵸? 월턴은 인정하지 않았던 의미론적인 내용. 자, C에다가 의미론적인 내용. 이렇게 쓰시면 딱 맞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월턴 입장에서는 의미론적 내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 사용상의 내용만 받아들이고요. 하지만 불완전 명제 이론은 차이점이 여기 있죠. 의미론적인 내용도 불완전하게나마 받아들인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는 다 풀었는데 지문 내용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죠. 자, 이 부분부터 볼까요? 나지문. 자, 불완전 명제 이론은요. 의미론적 내용 인정합니다. 불완전하게나마. 사용상의 내용 역시나 인정하고요. 자, 이렇게 불완전 명제 이론의 효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 둘, 세 개. 첫 번째, 인식과 감정의 촉발점을 설명하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구 문장의 참 거짓 판단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이 겉으로 봤을 때는 문장 자체로는 의미가 동일해요. 하지만 위에 있는 문장은 참 거짓 판단이 불가하다면서요. 근데 아래에 있는 문장이 참이라고 하는 말을 넣을 수가 있나? 참 거짓 판단이 불가한데 판단 불가라면서요. 그죠? 서로 상충되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적인 언어 행위로서 설명이 가능한데 불완전하게나마 의미론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었고요. 이쯤에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